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9월 시사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정치 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국민의힘, 현재 여당이죠. 국민의힘 정당이 뭐로 전환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비대위. 비대위 체제의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행안부가 자, 뭐를 출범시켰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이슈가 컸던 거죠. 경찰 관련된 자, 겁니다. 뭐죠? 바로 경찰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경 이상의 주요 경찰들의 이제 인사권을 경찰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임명 제청하겠다라는 경찰국을 아주 빠르게 만들고 출범시켰습니다. 그 다음 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달에도 좀 지지율이 낮다고 했었는데 이번 달 또 몇 프로대까지 떨어졌죠? 자, 20%대까지.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7, 8%까지 나왔죠. 이에 반해서 야당의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민주당도 지금 큰 이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하면서 최고위원 그리고 당대표 지금 선출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지금 73%나 지지를 받으면서 선두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당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달에 뭐가 있었죠?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에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복권됐습니다. 뭐였죠? 광복절 특사죠. 광복절 특사.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 사면이 발동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그리고 자, 이준석 전 당대표죠. 반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자, 먼저 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자, 그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 지금 여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이다. 엄청나게 지금 내부 갈등이 많잖아요.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에 이제 의결했습니다. 40명 중에 29명이나 찬성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갔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현상을 보니까 우선 가장 컸던 게 이 당대표의 중징계, 이준석 전 대표의 중징계로 직무정지. 직무정지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힘을 얻게 되었죠.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큰 이슈가 하나 또 터졌죠. 뭡니까?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유출된 건데 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바로 뭐였죠? 윤 대통령하고 했던 얘기예요. 그죠? 대표적인 윤핵관인 권성동 대표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다
라고 원색적인 비난했던 게 바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큰 사건이었죠. 어쨌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 배현진 최고위원 다 이제 사퇴하면서 이 상임위의 주요 지도부들이 이제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도부의 기능 상실.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게 아닌가.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리위에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중징계 6개월 직무정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이준석 당대표는 전 대표죠. 이건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결국 소송으로 갔습니다. 자, 소송전으로 대응했다. 법적 대응. 그래서 항전 태세를 굳건하게 지금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했던 내용 보면은요. 최고위, 전국위, 비대위 의결, 효력 정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국민의힘 내부적인 문제가 우선 좀 크다. 두 번째, 자, 소재는요.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자, 초대 국장으로 김순호 치안감. 김순호 치안감에 대한 뭔가 좀 그런 의혹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8월 2일 날 경찰국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진행이 빨랐어요. 자, 경찰청이 있는데 경찰국이라는 것을 정부 내에 또 만들게 됐는데요. 또 여기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치안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비경찰대 출신이란 것도 이제 하나의 좀 이슈가 되죠. 경찰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경찰대 인력이 주요 인사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비경찰대 출신으로 이제 국장을 임명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찰국에서 뭐 하는데? 뭐 하냐면요. 경찰 쪽 고위 간부,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 임용 제청권이 있습니다. 임용 제청. 그럼 결국 이제 이 제청에 따라서 임용을 하겠죠. 결국 경찰국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찰과 관련된 정책,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이런 식으로 행안부 장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있지만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을 어느 정도 견제 또는 뭐 하겠다. 권한을 나눠 갖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경찰국 나오기 전부터 경찰 조직의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경찰서의 과장 이상들 우리 다 사표 내겠다. 뭐 이런 시비까지 좀 있었죠. 그래서 문제 컸었는데 특히 이제 경찰대 간부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권력을 갖고 있던 게 경찰대 간부 중심이었으니까. 그럼 그런 경찰대 간부들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들 다 좌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경찰대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상당히 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경찰국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한 의혹까지 나타났죠. 그래서 이 김순호 경찰국장이 과거 1989년 과거에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의 동료들을 밀고 해서 결국 경찰에 특채됐다. 그리고 성균관대에서 이념서클 동향을 보고했다는 프락치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국이라는 게요. 경찰국이라는 게 언제 이제 추진이 시작됐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반발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을 오래 잡고 하게 되면은 결국 반발로 인해서 무마될 것 같으니까 7월 15일 날 이제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 제도 개선안으로 추진했고 이게 불과 뭐 한 몇십 일 만에 경찰국까지 이제 출범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좀 급격하게 개혁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반발의 내용은 우선 인사권이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사권이죠. 인사권이 경찰청장이 아니라 장관이 가지게 되면서 경찰이 반발했고 더군다나 이 경찰대 간부 중심으로 반발이 컸고요. 또 이제 이 개정안 처리가 거의 4일 만에 처리되면서 갈등이 더욱더 첨예졌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20%대. 그리고 부정평가는 거의 70%대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8월 1일 날 매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8월 1일 조사를 보니까 긍정평가가 28%대로 나왔다. 더 문제는 보통 대통령들이 취임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이런 긍정평가가 한 50%, 60% 뭐 요 정도는 나와야지 좀 그래도 국정 수행에 힘을 실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 20%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생긴 이래로 엄청나게 지금 낮은 수치예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서 20%대로 추락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낮냐? 이 국정 개입 의혹, 뭐 최순실 사건 이런 거로 인해서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말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해되겠죠. 어느 정도 낮은지. 그죠? 더군다나 이제 부정평가는 68%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원인으로는 이 윤 대통령이 이제 있는 여당 쪽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아까 얘기했던 내부 총질 문자 노출 사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총리,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 정책, 어떤 정책, 교육 정책이 나왔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그죠? 초등학교 입학을 만 5세부터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것도 지금 학부모하고 교육계 전체 반발이 있었죠. 결국 이제 교육부 장관 사퇴했죠. 이 사건. 이런 등등 또 그 밖에 뭐 늘 있는 고위층 인사 실패, 검증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윤 정부 들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도어 스태핑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출근하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이제 문답하는 그런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윤 대통령이 좀 즉흥적인 정무적인 그 성격이 많이 고려된 발언이 아니라 즉흥적인 발언을 많이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각, 이런 다양한 것들이 부정평가를 높이고 긍정평가를 낮추는 원인이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때 좀 안색이 어두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부터 좀 더 분골쇄신하겠다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 하락 내용 살펴봤고요. 반대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뭐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환점을 돈 민주당 전당대회 한 반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거죠.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데요. 자, 차기 당대표 경선에 거의 유력하다. 순회 경선 2주차가 마무리되었고요. 8월 14일 기준으로 권리당원 지지는 거의 73% 선두 독주하고 있고요. 여론조사마저 지금 압도적입니다. 당대표로 나온 이재명 후보 외에 좀 젊은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도 있는데, 자, 박용진 후보는 뭐 19%에서 20%, 강훈식 후보는 뭐 6.83%. 결국 이제 강훈식 후보하고 박용진 후보하고 뭐 서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강훈식 후보가 사퇴했죠. 사퇴하면서 당권 경쟁은 지금 기존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이재명 후보와 좀 젊은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박용진 후보, 양자 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지금 지지율 차이가 극명하죠.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당대표하고 이제 당을 이끌어갈 최고위원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뽑게 되느냐. 8월 28일 날 당대표 최종 경선을 하게 되는데, 대의원 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 이렇게 해서 이제 당 관련된 주요 인사들 70%에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도 좀 있으면 이제 당대표가 선출되겠네요. 이재명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윤석열, 이재명 양자 대결이 이제 국정을 이제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내용은요. 자, 8월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 이 특별 사면권이 발동되는 광복절 특사가 있죠. 이번 이제 광복절 특사의 주된 내용을 보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복권이 됐습니다. 경제인 중심의 사면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정치인들도 사면이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지난달 시사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사면시켜 줄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정치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까지 다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조금 다른, 제 예상과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죠. 자, 윤 정부 첫 특별사면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복권시켰다. 포인트가 민생경제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배제했다. 주요 이제 그 경제인들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특별 사면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면, 감형, 복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생계형 민생사범, 노동사범들도 처음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제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뭐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이런 걸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들이 약 한 59만 명이 있었는데 특별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특사까지 봤는데요. 특별 사면이란 게 뭐냐? 특별 사면이란 것은 이제 대통령이 특정 범죄인들을 딱 정해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자신만의 특권으로 형을 받았으면 형을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고 공소권이 진행 중이다. 그럼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이재용 부회장 등 이제 경제인들 같은 경우는 이 특별 사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가석방되어 있어도 형 자체가 소멸되어야지 취업 제한이 풀리거든요. 형이 걸려 있으면은 이제 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룹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죠? 5년간 취업 제한, 형이 있게 되면은, 근데 이걸 풀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출국 제한, 외국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특별 사면 되면은 다 복권되니까 형이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경영 일선에 복귀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이 특별 사면 제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 이제 뭐 회장까지 취임하겠죠. 조만간 취임할 거고요. 출국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하게 되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행보를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런 정치행정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산업 파트 좀 살펴볼 겁니다. 내용이 좀 많죠. 자, 다음 시간에 경제 산업 조금 길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